네, 이 시간 또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필식! 네, 위원님 오늘은 실적주 위주로 감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DB하이텍입니다. 자,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6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물적 분할로 인해서 현재 이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약 50%가량 빠진 현재 구간인데 지금 자리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네, 6분기 연속이라고 한다면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해를 시작으로 고점에서 계속 흘러내린 부분인데요. 사실 동사에 대해서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관련도요. 워낙 반도체 쪽 파운드리 부분의 칩 생산 부분의 위탁 생산 부분인데요. 결국 8인치라는 게 200mm 부분의 파운드리 세계 시장 부분에서 주목받고는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 쪽에서 이 부분의 투자 포인트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 증강현실, 빅데이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주가는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전체 성장산업 쪽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긴 하지만 가장 주가가 못 가는 거 앵커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미운오리가 돼버렸죠. 결국 이 물적 분할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시각 부분에 또 두 번째, 지금 반도체 대장 쪽에서 재고 물량이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생산의 확대보다는.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사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말자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고요. 현재 월봉상으로 좀 놓고 판단을 해보시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해 말고 작년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한 실적 부분과 함께 확대 부분으로 왔던 저점까지 지금 눌림목이 완전히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걸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43,000원 기점에서 이하 쪽으로 분할 매수 그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대신 호흡은 멀리 보셔야 되고 한 번에 비중을 실어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요. 순간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시장 이슈대로 실적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주가 자체가 그냥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긴 호흡을 가지고 분할 매수로 하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쪽이 재고를 축소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올 때 그때 비중을 확 태우시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DB하이텍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다만 긴 호흡으로 들고 가봐야겠습니다. 우리 43,000원 이하선에서 분할로 모아가면서 이 종목 조금 길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오늘 지오엘리먼트 들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했고요. 양호한 실적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또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해서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한때 또 지오엘리먼트가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왔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맞습니다. 다시 가보자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오엘리먼트인데요. 이 스퍼터링, 저도 지금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스퍼터링 부분이라는 게 300mm 반도체 부분의 양산 국산화 쪽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 뉴스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한 호재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움직이는데요. 동사 역시도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또 2차 전지까지 이 방막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 관련성으로 공정에 사용되어 있는 원소재 부분, 부품, 장비의 내재화입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아쉬운 부분은 워낙 이렇게 또다시 한번 월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상장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실적 자체가 잡혀나가질 않았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한 숨고르기가 발생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는 실적에 대한 가시 부분 다시 한번 우상향 쪽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또다시 최근 들어와서 들쩍들쩍 이는 것들은 수급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봉 대비해서 전혀 수급의 특징은 없지만, 이것이 국산화를 성공을 하고 그 성공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공급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현재 21,000원에서 23,000원 밴드,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 대비해서 10% 구간에 대해서 매물을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긍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역시 고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역시나 DB하이텍과 마찬가지로 좀 호흡이 필요합니다. 왜냐? 수급 자체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보자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2만 원 이하 쪽으로 모아가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오 엘리멘트 역시나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2만 원 선 이하선에서 우리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전에 주셨던 종목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식위원님, 요새 수익률이 너무 좋은데요. 일단 두 종목 수익 달성한 종목 함께 살펴봐 보겠습니다. 한전 KPS와 M플러스인데요. 한전 KPS 10% 넘는 수익, M플러스 15% 넘는 수익 달성했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들 수익 좀 챙겨둬야 될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우리가 8월 5일 날 일단 진입이 좀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 4,500원이라는 목표가는 좀 달성이 됐고, 일단 첫 번째적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중장기 쪽으로 하반기는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주봉상에서도 지금 오늘 고점 부분이 42,800원짜리가 45,500원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위쪽으로 매물대가 하나 형성이 되는데요. 이 43,300원짜리는 물량이 좀 올라탈 것으로 판단이 되는 수급의 특징입니다. 그 부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이번 주 편입을 하고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의 원전 쪽이 사우디 쪽 네옴시티에 대한 확산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오늘 윗꼬리 부분이 근접해 있는 부분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을 조정해서 끌고는 올라가는데요. 자, 비중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 지수의 위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늘 종목군들이 또다시 이번 주에 두 번째로 필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라면 오늘 저점 부분인 41,2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41,5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보유 물량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M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제 공급 계약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시크릿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크릿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소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M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 계약 부분에 대한 급등, 그리고 결국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이 SK온과 포드, 그리고 2차 전지 쪽 관련돼서 배터리 내부 소재 파우치 필름 부분에 대한 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해보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이 훼손되진 않았고 어제 같은 경우와 오늘 부분에서 특히 어제 윗꼬리 부분의 갈등은 공급 계약 부분의 체결 소식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들썩였는데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일단 목표가는 달성을 했지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부분과 함께 수급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전혀 우리가 메이저 수급을 아직 기대해 보시는, 그러니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현금화를 해놓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시점을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수익을 챙겨다 줄 오늘의 종목 또 들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급등이 발생되는 확산 부분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관련해서 틈새 쪽으로 하나를 아침과 또 비슷하게 좀 쉬어가는 부분을 활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선침해 NFC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바닥 부분에 있는데요.
이 보습제나 유화제, 항염제,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등 이 부분 쪽의 화장품, 바로 소재 쪽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연 소재, 바이오 실리카, 그리고 어제 조금 들썩이면서 이슈가 됐는데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화일약품 쪽 움직임이 있죠. 식약청 쪽에서 테마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의 동사 역시도 대마의약품입니다. 대만이 아니고요. 대마의약품 쪽의 원료 공급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좀 빠르면 10월부터는 공급 가능성에 대한 실적 성장. 그러니까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또 다른 쪽으로 좀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미국 시장 쪽, 북미 시장 쪽에서 더더욱더 조금 긍정적인 기대가 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은 잠시 로컬 쪽에서 숨고르게 하는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로컬 브랜드를 중심적으로 했을 때 먼저 생산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 ODM 방식을 쓰다 보니까 위험성이 조금 덜한 거죠. 소재기업 치고는 뭐냐 하면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해야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생산을 하면서 공급을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하반기 쪽에 매출 비중에 대한 증가 시작점이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먼저 선철적 관점으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역시나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 공격적인 부분이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실적에 대한 성장 견인, 그리고 대마의약품 쪽 관련성으로 테마도 하나 묶어서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가 이하 쪽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2,2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이 12,200원은 사실 최근에 6월부터 7월, 8월 부분에 대해서 이 고점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부분이 추세에 대한 전환점과 여기서도 또다시 한번 표현드리지만 실시기하면 갭을 활용하자라는 부분의 갭의 하단 밴드입니다. 그런 부분에 놓고 본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를 12,2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0,000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이렇게 10,000원의 위치는 뭐냐면 하락 추세 이후에 기술적으로 캔들을 분석하는 주얼봉을 활용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저점 하단 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흔들어도 10,0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 손절가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NFC였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12,200원, 손절가 10,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